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마지막, 아직까지 종강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놀랐는데, 마지막 강의일 것 같고, 한 학기 동안 대학원생분들과 교수님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줌으로나마 이렇게 저희 이야기죠. 보타닉 센스 창업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귀중한 분들하고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문재희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제 소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아시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주인공 영화가 있었죠. 예, 톰 행스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도 그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를 정말 톰 행스가 포레스트 검프다 오리지널리 이렇게 믿을 정도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희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사실 롤모델이 없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어, 포레스트 검프가 제 롤모델이 됐고 거의 매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걸 가져왔습니다. 이 검프는 다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잘 걷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뛰라는 말에 뛰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게 너무 적성에 맞고 그래서 걸어도 될 걸 그 이후부터는 어디든지 가면 뛰어가요. 그래서 이 알리바마 대학 출신인데 이 알리바마 대학의 그 풋볼 대학 선수들이 이제 연습하는 데를 막 뛰어가다가 풋볼 축구 그 감독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빨리 뛰나 했더니 이 동네에 그 이디엇이다. 약간 이제 IQ가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한테 스카웃이 돼서 알리바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풋볼 팀이 됐고 너무너무 이 잘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또 표창을 받죠. 어, 공만 찼을 뿐인데 졸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식 날 스카웃을 당해요. 군대 들어오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군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군대 들어가서 베트남전에 가서 또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존슨 대통령한테 가서 또 표창을 받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좀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지루하니까 친구랑 같이 탁구를 치기 시작하다가 탁구가 또 자기한테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눈에서 공을 띄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눈에서 공을 띄지 않고 자면서도 공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또 되죠. 그래서 중공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 경기에서 활약하면서 또 이겨요. 그래가지고 닉슨 대통령한테 또 표창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 군대에서 만난 친구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슈림프 회사를 차려요. 이 사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자기하고 이 슈림프 사업을 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는 이미 죽고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슈림프 회사를 차렸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래서 그 돈을 이 벤 중이 이 군대 자기 상관한테 맡겼더니 이제 이 사과 농장인지 어딘지 어디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애플이죠. 투자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 갑이고 잡 디스크립션이 명확하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필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필 가수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노래는 그때 그 아이 이태원 클라스의 OST이죠.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하는 거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한테 묻는 거예요.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이는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예. 여러분도 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저도 그때는 그 아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아이였던 시절이 있을 거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 와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수, 또 루꼴라, 민트 이런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이 허브, 향이 아주 진한 그런 채소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고, 어, 네. 79년도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결정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제 전공을 식품영양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오늘날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해서 문재희 교수님도 만나고 또 지금 창업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제 제가 영양학을 공부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79년도에 입학해서 대학원까지 하고 85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10년을 미국에서 박사받고 포닥을 하고 이제 95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해야 되는 job description 책무가 세 가지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사회봉사하고 거기 하나가 더 늘었어요. 사회에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을 버는데 또 이제 역할을 좀 해라 하는 그런 책무까지 이제 주어지게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여러분 대학원생들도 이제 그런 이제 같이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교수의 책무 중에 가장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디지스트도 그렇고 연구가 이제 가장 메인 핵심이 되고 있죠. 연구라는 거는 공부하고 달라요. 그죠? 연구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곳을 잘 분석을 해서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는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참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미있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있다 보니까 어, 더 이상 그 영양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안 계세요. 제가 85년도에 미국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이미 비타민 무기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먹고 있는 그런 소재들 중에서 건강에 또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주제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저도 역시 이제 95년도에 연세대학교 와서 식물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데 어떤 성분들이 어떤 효능을 내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그게 저희 연구 아젠다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BC 3000년경부터 인류는 이 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BC 3000년경에 인퓨즈드 오일, 방향성 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이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카이피가 인류 최초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던 16개 방향성 물질들을 혼합한 아로마틱 블렌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향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카이피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 카이피를 그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상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보타닉 센스에서 그 더마화장품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세컨 브랜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카이피를 이제 좀 약간 고가의 명품 가격 정도의 그런 브랜드로 이 카이피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지금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오늘날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식물의 향 성분이 테라피 어떤 치료의 기능을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뭐 세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이명래 고약이라든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우황청심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어떤 약효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 이게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뭐에 좋더라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그런 책이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에도 이제 다양한 이렇게 와인, 커피 이런 차 우리가 이제 맛있다, 커피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맛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이제 옳은 표현은 아닌 거야. 맛이라는 거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거기다 이제 일본 식품화학자들이 일본에서만 통하는 맛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감칠맛, 우마미 맛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 이런 커피나 와인에서 나는 그 맛은 사실은 플레이버인 거죠. 플레이버.
그래서 이 플레이버가 결국 이제 뭐 발효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는 향이 우리한테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을 보면은 결국은 이 향신료를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인도의 커리라든지 또 미국 음식에 비해서 프랑스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주 풍부하게 이런 향신료를 잘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뭐 향료 전쟁도 일으키고 정말 고기만 먹다가 거기에다 후추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제가 만난 세계가 바로 이 향이 이 코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결국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에 굉장히 새로운 한 분야가 돼서 제 연구 세계가 되어서 오늘날 이제 창업도 거기서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향성분들을 연구할 때, 저는 이제 용도를 찾는 어떤 신물질이 아니고, 저희가 식향이나 또는 뭐 유럽 향료협회에서 쓰는 그 향성분이라고 디파인 되어 있는 거, 향수를 만들거나 화장품이나 또 식품 첨가물에도 착향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식품의 맛과 향을 인핸스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닐라를 넣는 게 아니에요. 바닐라 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네다섯 가지 성분을 조합을 해서 이제 향을 내는데 그러한 성분들을 이제 전부 제 케미컬 라이브러리로 구성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지방을 없애고 또 대사질환, 지방간이나 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를 개선하는 물질들을 향성분들을 이제 제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데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지방세포 모델도 셋업을 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세포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비만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살이 빠지는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지 근력을 강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이런 성분들로 스크리닝 효능 평가를 하는 연구들을 쭉 해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효과가 정말 좋아서 제가 특허로 다 이것들을 이제 출원하고 등록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성분들이에요. 이거는 어 세드레인이라고 그 향나무예요. 연필 향나무에 있는 성분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윤재 교수님을 찾아뵀죠. 디지스에 가서 저하고 좀 이 세드레인이라는 물질의 후각정체를 좀 같이 찾으면 어떻겠냐 하는 연구 제안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그런 물질이고 그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물질이 제가 이 향성분 중에 이제 항비만 용도의 향성분 중에 가장 먼저 특허를 했었고 이 물질이 이제 2010년도에 광동제약에 기술 이전이 돼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이 되려면 이 물질 자체는 노블 컴파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그 타겟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 상용화된 비만 치료제 지금도 그렇지만 치료제의 그 약물 작용점이 전부 식욕 억제제이거나 또는 장에서 이제 판크리아틱 라이페이즈 지방을 분해하는 그래서 흡수시키는 그 효소의 억제제이거나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분을 섭취시킨 마우스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욕을 억제하지도 않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지도 않고 결국 이제 서머지네시스를 활발하게 해서 여분의 ATP를 지방으로 축적하지 않고 에너지로 태워주는 그런 작용 기작일 거다. 그러면 그것을 이 물질이 바인딩하는 그 드러그 타겟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발굴을 찾아내야지만 이게 또 글로벌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한펜이라 그래서 뭐 녹나무 이런 데 있는 성분이고 요거는 멜론에 있는 피페로나 성분 이건 또 오레가노라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에 있는 카바크로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면은 식물이 가진 고유한 어떤 파이토케미칼인데 그게 파이토 오도런트인 거죠. 그 향성분
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었고, 이게 지방세포에서 세포막에 있는 어떤 후각성체와 결합을 했을 때 시그널을 보내서 지방을 열로 태워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0년도에 이 세드렌, 알파 세드렌을 기술 이전해서 전임상에서 이제 독성이 하나도 없고 일상, 이상까지 가고 여기서 스탑이 됐어요. 이게 이제 기술을 가져가도 결국 신약 개발까지 끌고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다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최수 회장님 어떤 의지로 약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신약 이 기술 이전하고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최수 회장님 돌아가시고 또 이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고 이걸 주도했던 그 당시 상무님은 또 퇴사를 하셔서 콜마에 또 그 당시에 가 계시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곳에 계시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동력이 떨어져 버려서 이 상태로 이제 스톱이 된 그런 약물 후보 물질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스탑은 됐지만 저한테는 다른 출구를 또 열어줬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정말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까지 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이 세드렌의 약물 작용점을 알아야 했기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유전자 프로파일, mRNA 발현량 프로파일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바이오 인포마틱스 하는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약물 작용점을 알아내는 어떤 그런 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제 데이터베이스를 걸었을 때 이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조직은 지방, 내장 지방, 근육, 간 조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나온 답은 올팩토리 리셉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올팩션에 관여하는 그런 지인들이 세드레인이라는 약물의 작용점이다라는 그런 클루들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또 특허도 대사질환과 연관된 후각성체 유전자 및 그 내용들 이렇게 해서 특허도 내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런 를 접하게 되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에는 그런 아주 그 굉장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연구 주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항비만 효과가 있는 그 이 성분들, 식물의 향 성분들이 다 향이잖아요. 향. 그래서 이게 드러그 타깃이 후각수용체라는 게 그렇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제 논리는 이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마우스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 효능을 보는 실험을 했을 때 이거 먹였거든요. 이 성분들을 먹였을 때 흡수가 굉장히 잘 돼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장 지방에 가서 그 지방세포 막에 있는 어떤 후각수용체와 바인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사이클릭 AMP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올팩토리 리셉터가 G올프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사이클릭 AMP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사이클릭 AMP를 조절하면 이런 서머제네시스나 또 지방 합성이나 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제가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퍼펙트하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런 지방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양학계에서 하던 얘기가 미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실제로 식사 양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먹고 시간도 길어요. 막 맨날 와인을 먹고 2시간씩 식사를 하고 점심부터 와인을 먹고 해도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비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적포도주가 비만과 대사질환을 개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향신료 이런 향을 풍부하게 써서 요리를 하니까 살이 찌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그때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정말 그 온몸에 후각천체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적어도 제가 분석을 한 간과 내장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의 후각수용체가 정말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그게 비만을 조절하는 약물 작용점이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전 놀랍게 그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향 성분이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동의보감이나
아로마 테라피의 그 세라피적인 아로마 테라피의 그 치료적인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거의 드럭 타겟은 후각충체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그 다음에 목표가 세드렌을 인식하는 그 후각성체를 발굴하는 것이었고, 이제 문 교수님이 흔쾌히 이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문 교수님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한 2015년도부터 해서 논문을 저희가 이제 찾았어요. OR 텐지5라는 후각성체를 찾아서 일부 논문에 문재 교수님하고 공저자로 해서 논문도 쓰고 이제 시리즈로 냈고, 초반에는 논문을 내지 말라고 엠바고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못 내고 있다가 이제 한 2, 3점 들어가면서 빨리 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논문을 내서 2018년, 17년도에 논문을 내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 몰뉴트리션 푸드 리서치는 저희 분야에서는 제일 좋은 저널인데 여기에 두 편이 커버 페이지에 실겠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해서 내라라고 했어. 이거는 근력 강화 효과에 대한 거고, 세드렌에 이거는 세드렌이 인슐린 없이도 혈당 조절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제가 창업을 그때 막 하기 전이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어찌어찌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고, 요 논문이 나올 때는 제가 창업을 해서 저희 회사에 디자이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니의 마술 램프를 그리고 여기서 이 세드렌이 나오면 요건 근육세포, 요거는 이제 지방세포인데 이 크리스탈 같이 생겨 있는 게 혈당이에요. 혈당이 이제 이 세드렌이 나오면 혈액에 있는 혈당이 요로 막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묘사를 했고, 워터마크로 연세대학교 마크도 하나 바탕에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후각성체가 약물 작용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논문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몇 분의 교수님들이 피부에도 후각성체가 있고 정자에도 있고 뭐 이런 논문들을 내셨고, 이제 제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제 비만, 당뇨, 지방간, 근감소증의 이 OR 텐제5가 약물 작용점이다. 어떤 이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논문을 이제 시리즈로 내게 됐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근육 재생에 이 후각성체가 관여하는 근육 재생을 시키는 후각성체가 있다라는 논문이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게 MOR23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OR 텐제5가 결국 마우스로는 MOR23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지금도 알지도 못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이 근감소증과 관련된 그런 것이 결국 MOR23이었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전혀 소통이 없이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 MOR23에 대한 기능을 어, 으로 서로 이제 같이 귀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것도 흥미롭다. 연구의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가진 이제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제가 한 500개 정도 그 향성분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물론 이제 향성분은 그것보다 훨씬 많지만 제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독성이 없는 거, 향이라고 식물성 성분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임금님이 내리던 사약도 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알러젠 리스트로 저희 식약처 같은 데 가면 디파인이 딱 되어 있는 거는 화장품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또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실용화 하려면 이게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제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것들 뭐 등등 요건을 이제 정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이제 추리니까 한 5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부에서 피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빠르게 셋업하기 시작했어요. 피부 세포도 이제 진피 세포도 있고 표피 세포도 각질 세포도 있고 진피에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있고 아토피에 관여하고 면역에 관여하는 뭐 마스트 셀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피에는 그 모낭, 두피 그 머리가 나는 모낭을 형성하는 그런 세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세포 모델을 가지고 셋업을 해서 행성분의 어떤 그 피부 기능 개선 용도를 스크리닝 할 수 있도록 좀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효과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탄력, 주름 개선하는, 그러니까 콜라겐을 합성해서 주름을 개선하는 특허, 또 아토피를 완전히 치료해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 물질 분비를 억제해서 정말 효과가 스테로이드랑 같이, 스테로이드랑 이제 타크롤리머스라는 아토피 치료제하고 같이 컨트롤로 해갖고 실험을 해보면 그만큼 초반에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타크롤리머스 같은 약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부작용이 확 나오는데 이 향성분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또 탈모 완화할 것도 좋고, 피부 스트레스, 또 미백, 멜라닌 색소를 조절하는 그런 향성분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리닝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특허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특허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만 해도 화장품 만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여서 그 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너뷰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분자량이 적고 또 지용성 물질이니까 발라줬을 때 흡수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모모마우스에 먹여서 실험을 하다가 발라줘 왔더니 똑같이 먹인 것처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품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타닉센스, 주식회사 보타닉센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희 이제 현안이에요. 2017년도 12월에 해갖고 저희 브랜드는 이제 완전히 저희는 더마 화장품이고요. 피부 문제 중심으로 이제 라인업을 했고, 처음에 보타닉 센스라는 브랜드로 한 21개 종류, SQ라고 얘기해요. 화장품 품목이죠.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카이피, 아까 그 인류 최초의 아로마틱 블렌디드 오일 이름이 카이피라고 말씀드렸죠. 카이피 브랜드로 프레스티지, 이제 고가 화장품도 론칭을 했고, 저희가 연구소 기업 등록을 하다 보니까 본사가 이제 연구개발 특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북 특구에서 연구소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에 이제 본사를 두고, 서울 사업장은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 있고요. 주요 연역이 있고,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보니까 정부 사업비나 이런 지원 제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뭐 숙박사생들 나중에 이 창업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마다 한 2, 3억씩 지원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하고 임상시험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이제 인건비도 좀 활용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가 다르듯이 어, 개업하고 창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다니다가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신장개업, 그죠? 그런데 더마 화장품 브랜드가 뭐 수천 개가 있대요, 한국에만. 그런데 제가 또 더마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어. 이거는 왜 그럼 창업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하는 회사는 많지만 저희 기술은 기존에 있던 기술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 그래서 이건 창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새로운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부 문제에는 아토피도 있고 주름도 있고 기미 문제도 있고 탈모도 있는데, 이 문제에는 각각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아토피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뭐 꽃가루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바이러스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아토피야. 주름이 왜 생겨요? 주름은 진피세포에서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콜라겐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주름이 생깁니다. 기미는 왜 생겨요? 기미는 그 멜라노사이트에서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자외선을 쬐면 멜라노사이트가 과도하게 증식을 해요. 굉장히 막 프롤리퍼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 암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탈모는 왜 와요? 탈모는 그 모낭세포가 모낭세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모발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모낭세포에서. 근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 성장인자가 안 만들어지는 게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만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돌면서 되게 재밌다. 그리고 대사질환보다 피부염을 훨씬 심플하고 좀 쉬운 것 같았어요. 대사질환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부라는 어떤 제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후각 수용체의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세포 같은데 한 뭐
한 100개가 있다면 피부 세포에는 한 2, 30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플해서 연구하기도 좀 좋고, 그래서 이제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원인을 해결하면 돼. 예. 이 히스타민 분비가 안 나오게 하면 되고,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게 해주면 되고, 또 멜라노사이트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거를 정상화시키면 되고, 모발에서 모낭세포에서 모발 성장 인자를 그로스 팩터를 잘 만들어주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쓰이고 있는 기존 소재들을 좀 봤어요. 근데 어떠한 소재도 이 원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소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토피에 쓰이는 아토 화장품은 다 그냥 보습만 해주는 거예요. 세라마이드. 이건 피부 보습제거든요. 그 다음에 탈모 볼까요? 탈모에 있는 이런 멘톨 이런 거는 두피의 혈행을 개선하는 거예요. 각질을 관리해줘. 이거하고 모발 성장 인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름, 아데노신 많이 써요. 아데노신은 상피세포 분화 촉진을 하는 거지 콜라겐 합성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 환경만 건드릴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라이브러리 향성분들은 이런 원인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원인을 바로 해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운데칸이라는 향성분은 피부세포에서 마스트셀에서 운데칸을 처리하면요 히스타민 분비를 완전히 억제해요. 제가 이제 이 마스트셀을 아토피를 유발하는 약물을 처리해서 아토피를 유도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운데칸을 처리하면 히스타민 분비가 확 떨어져요. 염증 물질도 감소가 되고, 또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이온원을 처리하면 콜라겐 합성이 많이 증가해요. 이것도 물론 정상세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외선을 쪼여서 콜라겐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세포에다가 이온원을 처리해주면 콜라겐 합성이 막 증가해요. 또 카르본을 멜라노사이트에다가 처리하면 과도하게 증식하는 걸 억제를 해서 컨트롤 해주고, 루나날은 모낭세포에서 그로스 팩터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이 식물의 형성분이 우리 몸에 문제를 해결한다. 지방세포에서는 과도한 지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에서는 근육세포, 근육 이 파이버가 퇴화하는 거를 막고 근육 파이버가 커지게 하고, 피부세포에서는 종류에 따라 그 피부가 그 피부 기능을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여기에 못 가져왔어요. 이게 그 녹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화장품에서는 동물 실험 한 데이터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논문도 절대 안 써요. 그냥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하는데 정말 100% 리버스를 하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정말 대학원생들이랑 저랑 어, 비만도 한 3, 40% 개선하면 정말 효과 좋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개선을 시킬까? 그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의 그 바이오 소재들이 많이 화장품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뭐 콜라겐 화장품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줄기세포 화장품, 태반 추출, 뭐 이게 다 바이오 소재잖아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너무 커요. 피부세포는 500달톤 이하만 통과시키는데 얘네들은 이미 뭐 수십만 달톤 이렇게 되고 또 이 단백질 소재다 보니까 부패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면 방부제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항성분은 분자량이 100에서 200 사이예요. 100에서 150 뭐 이렇기 때문에 엄청 또 지용성 성분이니까 흡수가 잘 되고 이 향성분 자체가 천연 방부제예요. 근데 옛날에 미라 같은 거 처리할 때도 향료 갖고 다 하는 게 썩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성분이 들어가면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방부제 양도 많이 줄이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향성분에 따라서는 관능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 줄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 브랜드의 스토리로 푸는 부분은 우리가 먹었던 제가 이제 시작한 향성분이 식품 첨가물에 있어 그 착향료였기 때문에 이런 귤이나 블루베리나 또 뭐 고수나 이런 데 있었던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이제 발라주면은 흡수가 잘 돼서 파이브로블라스트, 멜라노사이트, 또 케라티노사이트 이런 데 가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후각수용체를 제가 안테나로 표시했어요. 그 세포막에 있는 후각수용체에 이 향상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세포에서 사이클릭 AMP 조절하고요. 사이클릭 AMP를 조절하면 콜라겐이 합성되는 패스웨이도 조절이 되고요. 또 멜라노사이트가 증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 또 그로스 팩터가 성장하고 히스타민 분비가 억제되는 게 다 사이클릭 AMP가 그 메커니즘의 조절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 정말 놀라운 예는 사이클릭 AMP는 거의 뭐 이 사이클릭 AMP에 대한 리뷰 논문을 보면 철학적이에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작동을 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세컨 메신저이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피부 기능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화장품 사업에 발을 붙이고 나서부터 정말 놀란 게 있어요. 해마다 이 순위가요. 처음에 제가 뭐 2018년 때는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수출하나 7위, 그 다음에가 되면 두 단계씩 뜨는 거야. 5위. 2020년이 되니까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 3위래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놀랍다. 근데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고, 과연 2위, 1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 사람들한테 있어요. 우리가 KBT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KBT의 실체가 뭐냐 이랬을 때 이제 뭐 BTS 그러니까 K-드라마, K-팝 또 한국 아이돌들이 이제 굉장히 슬림하고 예쁘고 또 한국 여성들 피부가 좋아요. 그리고 되게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단 말이죠. 피부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K-뷰티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K-뷰티라는 용어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K-뷰티는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K-뷰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실체는 바로 이 연예인들 엄청 아이돌들이 예쁘고 피부가 좋다 이거였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세계 수출 3위가 왔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1위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어떤 K 기술이 붙는다면 독보적인 이런 기술이 붙는다면 어, 1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제 맥락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K-팝, K-드라마를 기저로 한 K-뷰티였다면 저는 이제 보타닉 센스를 통해서 K-뷰티를 좀 새롭게 정립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K-뷰티가 뭐냐? 사실은 우리는 한국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게 피부 관리하는 걸 옆에서 봐요. 이렇게 세수 세안을 하고 뭐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꼭 마사지 샵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하는 거를 딸들은 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피부 관리법을 그냥 특별히 설명을 안 해줘도 몸에 익히는 거죠. 그런 문화가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여성들한테 화장은 특별한 오케이전을 위한 거야. 뭐 크리스마스 파티, 무슨 파티에 간다. 이랬을 때 화장이지 피부 관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K-뷰티라는 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괄하고 젊은 세대만 아니라 뭐 여성들은 뭐 90세가 돼도 죽기 전까지도 피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문화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이 피부 미용이 아닌 피부 건강, 더 나아가 전신 건강,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그런 브랜드이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 브랜드 스토리를 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이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더라고요. 가격에 따라서 매스, 이건 저가 시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가, 명품,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합성어예요. 매스하고 프레스티지를 합해서 매스티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러나 가격도 명품보다는 훨씬 착한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창업하고 만들었던 보타닉 센스 제품의 품목이 한 21가지 정도 되는데 2, 3만 원대 가격이에요. 이게 하나당. 그래서 요거는 메스티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프레스티지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이거 되게 비싸요. 3종 세트에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통 채널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거는 웹판원, 또 에스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 채널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장을 좀 다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인류 최초의 아로마틱 블렌드 오일. 그리고
저희가 로고를 카이피 디 오리진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비건 브랜드, 비건 인증, 프랑스 에이브 비건 인증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 화장품이 식품이랑 또 의약품하고 너무 달라요. 기술도 중요한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문화나 감성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없는 게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명확하게 하고 브랜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버전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지만 이게 브랜드가 결국 이제 인지도를 쌓고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스토리로 피부도 향기를 맡는다. 코르만 맡는 게 아니다. 저희 화장품은 좀 자꾸 코를 맡아요. 막 고수향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피부한테 맡기세요. 피부도 맡을 수 있어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피부가 향을 맡으면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질리언스, 회복, 본질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회복 탄력성이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피부가 향을 맡으면 피부의 기능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찾아준다. 그래서 순간에 어떤 사라지는 효과가 아니라 자기 피부를 다시 지속적으로 젊게 만들고 그 내면의 피부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했고 저희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뭐 임상시험도 있지만 논문, SCI 논문 2편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만 이거를 또 과학 화장품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섬세한 기반으로 이렇게 풀고, TS팍 랩은 이제 제 이니셜이에요. 제가 95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TS팍 랩 since 1995 그것도 이제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주범이 스트레스와 자외선이에요. 외부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는 연구에 집중했고 향성분에서 해답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영양학자니까 이제 오래된 마음을 담아 약간 감성적인 어필을 했어요. 청춘을 바쳐 연구한 영양학자는 그 연구 결과, 이제 논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논문이 거의 그냥 PDF로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사람들의 삶으로 다가가기를 바랬습니다. 뭐 이런 이제 좀 감성적인 스토리를 푸는 게 화장품의 마케팅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도 이제 실험하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거를 논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에서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그리고 어, 그 사이언티스트들도 정말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걸 참 잘하면 그 사이언티픽 커리어가 저는 굉장히 빛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보타닉 센스에는 진짜 피부 문제 유형별로 이제 라인을 해서 이건 아토피라는 말을 못 써요, 화장품에. 그래서 그냥 아토 리듀싱 라인.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임상시험으로 실제로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 75% 개선, 수분 79% 개선 이렇게 하고 운데칸이라는 이 향성분이 이제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고 또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이런 걸 이제 그리고 그 메커니즘 이런 걸 내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온라인 채널에서 저희 소비자들의 리뷰 평점 이렇게 이제 좀 라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정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 성과로 그래서 라인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 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것이 다 저희는 100% 시장 진입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고수에 있는 향이라서 되게 독특해요. 고수 향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해서 리프팅 효과, 또 고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콜라겐 합성 증가하고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멜라닌 컨트롤 라인이고 민트에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림 뚜껑을 탁 열면 민트 향이 확 나서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왜 최악 냄새가 나요? 막 이래요. 그런 향이고 실제로 이제 기미 잡티를 개선하고 멜라노사이트의 증식과 멜라닌 양을 줄여주는 그런 어, 효과와 기작을 밝혀서 이제 논문을 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오논에 있는 블루베리에 있는 이오논 요것도 이제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 누나나 또 펠란드렌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서 탈모 샴푸
그 스카프 토닉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그 프레스티지 브랜드 카이피. 예. 그래서 조금 브랜드 스토리도 조금 달라요. 센트 프롬 딥 네이처. 그래서 3종을 이렇게 해서 고대의 향으로 재탄생한 뉴 럭저리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은 저희 보타닉 센스 공식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면세점에 온오프라인 들어가 있고, 아모레 파시픽 이제 뷰티 전문몰이죠. 여기에 저희 보타닉 센스 브랜드관도 오픈이 되어 있고, 카이피 브랜드관 두 개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뭐 무신사, 롯데온 등등이 있고, 화해도 요즘에는 이제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해 쇼핑도 들어가 있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희 브랜드고 제품 다행히 리뷰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아마존에 있는 그 체험단들이 엄청 크리티크가 심하고 되게 막 짜대요.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아토 올인원 로션 같은 경우는 리뷰가 4.6점 다니면서 정말 좋은 리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물건을 넣는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북미 마케팅을 좀 해야 돼서 마케팅 업체하고 이제 북미 현지 인플루언서들에서 이제 이런 리뷰들을 좀 쌓고 여기가 마케팅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 그 영어로 된 자사몰을 이제 오픈을 해서 보타닉 센스 브랜드하고 카이피 브랜드가 다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일로 떨어지게 해서 여기서 영어로 이제 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라쿠텐에 입점이 되어 있고 올해 초에 베트남 수출 총판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그 총판 업체가 이 베트남에 있는 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몰에다가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못 하다가 올해 5월에 코스모 뷰티라고 한 37년 된 굉장히 큰 뷰티 전시회인데 코엑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부스 참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샴푸가 샴푸 종목에서는 유일하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돼서 특별 전시관에 있으면서 요 엠블렘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생산 들어가면서 이 엠블렘을 아예 단상자에 딱 찍어가지고 생산하고 있고 저희 부스였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내고 제품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조금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국내 바이어나 해외 바이어들이 전부 요즘은 브랜드 스토리가 좀 명확하고 기술이 좀 새로운 거 이런 걸로 좀 찾는다. 그래서 관심들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제가 처음 창업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을 때, 이 티타임스라는 매체가 있었어요. 매일 신문에서 하는 자회사인데, 이게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광고거든요.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기사처럼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 워딩이 논문만 쓰기 아까워 화장품만 이게 이 구윤아 기자가 이제 제 이걸 카드 뉴스 만들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이제 기사 내기 전에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논문 제목 기사 제목 바꾸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가면 논문만 쓰는 교수님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데스크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수님 제발 이것만큼은 자기네들 의견을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죠.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편을 냈고 지금 저희 보타니센스 공식 인스타 계정이고요. 여기에 별로 제품 안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좀 마음이 울적할 때 들어와서 이런 걸 보고 좀 위로를 얻어가는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태깅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계정에 올리면서 저희를 많이 태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북미 마케팅을 하고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계정에 이렇게 저희 제품을 쓰고 올려주면서 이거는 저희 보타니센스 계정에서 자기네들 태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태깅한 거 올라온 거 보면은 굉장히 해외 바이어들이 이제 많이 뭐 좋아요가 한 600개, 400개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보타닉센스 계정 말고 TS팍랩 1995 계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피드 하나가 저희 논문 한 편입니다. 이거를 6컷짜리 웹툰 형식으로 저희가
저하고 저희 연구원이 스크립트를 쓰고 저희 디자이너가 이거를 웹툰으로 그리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몸이 향을 맡는 방법, 코로만 맡는 게 아니다. 코에 수각수용체가 있는데 온몸에 있다. 이거를 이제 6컷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 인스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 가지고 충분히 논문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초등학생까지 다 볼 수 있게 다양한 요즘 형식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SNS 광고 말고 또 이제 검색 광고도 하고 배너 광고도 해야만 해요. 이게 정말 화장품이 마케팅이 정말 가장 치열한 거여서 검색 광고를 이제 또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가 또 저희 직원들이랑 해갖고 뭐 정보 포털 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뷰티 팩트라는 걸 해서 이 포털 사이트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릭이 많이 되면서 클릭당 비용이 낮은 그런 광고비를 조금 쓰면서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로 이제 광고를 해서 확보시킨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저희 카이피하고 보타니센스 배너 광고를 노출시키면 여기에 클릭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뭐 이런 걸 해서 지금은 이제 초기 브랜드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뭐 광고 전환, 그러니까 매출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도 중요해요. 여러분 뭐 기사 검색 네이버에서 뭐 하다 보면 맨날 뜨잖아요. 귀찮게. 또 카카오도 하다 보면은 뭐 모먼트 이런 배너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저희 브랜드의 유니크한 그런 USP라고 해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 광고 카피를 만들어요. 이 카피는 이제 거의 저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만들고 저희 그 디자이너가 이제 이걸 해갖고 광고 배너 광고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교수님 이거 대박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화장품에 왜 이런 말이 나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니까 클릭해요. 클릭하면 저희 자사몰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고 또 레트로 버전 나이는 되돌릴 수 없어도 이거 쓰면 이제 피부가 점점 젊어진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내 머리는 워낙 풍성하다 풍성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모낭세포의 성장이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어, 피부 건조를 히스타민 분비가 안 되니까 긁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먹었던 성분, 민트의 성분이니까 내 피부는 오늘 보타니스에서 먹었다. 궁금하잖아. 이게 뭐에 화장품 왜 먹어? 그래 클릭해서 무조건 하여튼 올라오게 저희 자사몰로 떨어지게 이렇게 유도하는 배너 광고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태워서 카카오 모노트로 광고 돌려보면요. 140만 원 광고비 쓰고 1,400만 회 노출이 돼요.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5천만이다 그러면 그냥 5천만들이 한 번씩 보게 하고 자꾸 보게 하고 결국 이제 이게 브랜드 인지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빨리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달라진 점, 굉장히 좋았던 점은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 포인트 오브 뷰죠. 교수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과학자였고 회사를 하면 CEO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CTO, 제품 만들고 임상시험하고 허가받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MD협회 회장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매출은 인격입니다. 안 팔리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스스로 해요. 제가 CMO, 이제는 CMO고 영업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해외 영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CSO.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실험하면서 트러블 슈팅 하시죠? 실험 세팅했는데 예상 데이터처럼 안 나오면 트러블 슈팅 해야 되잖아요. 음. 제가 과학자로서 트러블 슈팅을 평생 하고 살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트러블 슈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94년도에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보고 그냥 검프는 IQ가 2자리인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업을 하고 너무 답답해서 롤모델이 없어 이것저것 뒤지다가 우연히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집중력 갑이고 잡 디스크리프션이 명확해. 자기 잡에 엄청 집중하고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자기가 달리기가 자기한테 맞는다는 거, 군대가 자기한테 맞는다, 핑퐁, 탁구가 자기한테 맞는 이걸 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
혹시 여러분 이 세 분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현장에 없어서 질문을 못 하는데 이분들 다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하다. 중퇴를 했다. 중퇴한 거예요. 다 좋은 학교 하버드 중퇴하신 분들 이 두 분. 이분도 굉장히 좋은 명문대 중퇴하셨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중퇴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졸업식 때 톡을 시킨 거예요. 하버드 총장님이 이 두 분 중퇴한 사람들을 졸업식에 저는 이 부분이 미국 대학이 정말 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식에 자기 졸업하지 않은 동문을 불러다가 졸업을 시키면 이 졸업한 학생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퇴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다니다가 그 질문이 떠오른 거야. 왜 컴퓨터는 쉽게 만들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주방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나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슴 떨리는 질문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창업으로 뛰어든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슴 떨리는 질문을 이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했고, 저는 교수가 되고 한 20 몇 년을 교수 생활을 하다가 가슴 떨리는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후각순체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창업을 굉장히 뒤늦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에는 그 질문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 뭔가 하나에 열중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나 펀더멘탈이 창업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저의 식으로 소화를 시키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까지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준비한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